안녕하세요. 2022 이야기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4강 고조선과 초기 철기국가 편입니다. 연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고조선 왕이 되면서 위만조선이 성립되지요. 그로부터 86년이 지난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에 의해 고조선은 멸망하고 그 지역에 한 군현이 설치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한나라에 맞서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기원전 69년 한반도 남부 지역 신라 땅에서는 박혁거세가 탄생했고 기원전 59년 한반도 북부 만주 송화강 유역에서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했고 기원전 58년 동부여에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건국됩니다. 단군 신화에 의하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고 단군이 환웅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신령스러운 하늘의 자손임을 밝히는 것이고 비, 바람, 구름신을 데리고 내려온 것은 농경에 꼭 필요한 요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농경사회임을 밝히는 것이고 곰과 호랑이의 등장은 곰과 호랑이를 섬기는 무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단군 왕검은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제사장을 나타내는 단군과 정치 지도자를 나타내는 왕검의 호칭에서 보이는 고조선의 정치 체제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이죠. 단군 왕검은 건국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삼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다스리고 인간을 복되게 할지니라 라는 뜻이지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아볼까요?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때 고조선의 위치나 중심지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의 분포와 일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하게 해주지요. 고조선의 사회를 알아볼까요? 중국의 역사서 한서지리지 고조선편에 의하면 고조선은 연맹왕국의 성격을 가진 나라이고 관료제도가 존재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토착적 기반인 상, 국왕직속 관리, 경, 대신, 최고무관, 장군이 존재했음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고조선에는 8조항의 법이 있었다며 세조항을 예로 소개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엄격한 사회 질서와 생명을 중시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농경사회이고 개인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단 스스로 면하려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것은 계급사회였고 노비가 존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고조선은 주변에 있던 여러 정치 세력을 아울러 큰 세력을 형성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 후 기원전 2세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위만조선을 세우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은 위만으로부터 아들로 계승되어 손자 우거왕까지 3대 86년 존속합니다. 진한 교체기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와 준왕에게 국경 수비를 맡겠다고 하자 준왕은 위만에게 고조선 서쪽 수비를 맡겼죠. 그러나 위만은 오히려 국경에서 힘을 길러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축출한 후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해가 기원전 194년이지요.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진과 한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성장하는데 이를 견제한 한무제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합니다. 한무제는 고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하지요. 지도를 통해서 한사군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기원전 108년에 낙랑군, 임등군, 진범군을 설치하고 그 이듬해에 현도군을 설치합니다. 진범군과 임등군은 기원전 82년에 낙랑군과 현도군에 합쳐지고 현도군은 기원전 75년에 서북 지역으로 축출되었고 낙랑군은 313년 고구려 미천왕 때 소멸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만주와 한반도에는 여러 초기 철기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왕권이 미약합니다. 힘이 있는 부족장들이 왕을 선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은 미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각 부족장들은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는 연맹 왕국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연맹 왕국을 부족국가, 부족연맹이라고도 하지요. 그럼 지도를 통해서 이들 초기 철기 국가들의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만주 숭화강 유역의 부여, 만주 졸본 지역의 고구려, 동해안으로 옥저와 동예, 한반도 남부 지역의 마한, 진한, 변한입니다. 이 마한, 진한, 변한을 삼한이라고 하지요. 부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여는 만주 숭화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며 성장하였고 오부족 연맹체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네 가가 사출도를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목축을 중시하다 보니 가들의 이름도 가축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지요. 말을 나타내는 마가,
소를 나타내는 우가, 돼지를 나타내는 저가, 개를 나타내는 구가가 그것입니다. 풍습으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거느리던 노비와 신하들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이 있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는 일책 12배법이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곡식을 다 거두고 농사일을 쉬는 12월이 본격적으로 사냥철이기에 사냥의 기원을 담아 하늘의 제를 지내는 영고라는 수렵사회의 전통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영고라는 뜻은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는 뜻이라고 하지요. 부여는 494년 고구려에 멸망합니다.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에서 나와 건국합니다. 고구려도 부여처럼 오부족 연맹체인데 계루부, 연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족의 가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제가회의가 고구려를 이끌게 됩니다. 고구려의 풍습으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할 수 있는 형사취수제가 있는데, 이는 전쟁이 많았던 시절 전쟁에서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의 식구들을 동생이 책임진다는 의미겠죠.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는데, 결혼을 한 후 신랑이 신부집 뒤에 작은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이 성장하면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입니다. 제천 행사로 10월에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모시는 동맹이 있고, 이 제천 행사는 국동 대열이라는 신성한 지역에서 지내게 됩니다. 옥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저는 부여 계열 예맥 쪽의 부족사회인데, 함경도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이 발달되어 오곡이 풍부하고 어염 등 해산물이 많아 생활 조건이 좋았으나, 환경적으로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선진 문물 수용이 늦어져서 고구려의 압박과 수탈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특산물인 어물과 소금을 곡물로 바쳐야만 했지요. 정치 형태는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옥저의 풍습으로는 며느리 될 아이를 미리 데려다가 길러 성인이 되면 신부 집에 예물을 주고 데려오는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일단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묻는 가족 공동묘제가 있었습니다. 옥저는 고구려 태조왕 때인 56년경에 완전히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다음은 동해입니다. 강원도 북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왕이 없고 고구려에 공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산물로는 박달나무로 만든 단공, 키가 작은 말인 과하마, 바다 표범의 가죽인 반어피가 유명하지요. 동해의 풍습으로는
책화가 있었는데 동해는 산과 내를 경계로 하여 구역이 나뉘어 있어 함부로 다른 음락의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곧 벌책을 가해 노예나 말, 소 등으로 보상하게 하는 풍습입니다. 또한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엄격한 조개혼 풍습이 있었고 제천 행사로는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밤낮으로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겼다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동해는 2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는데 3세기 고구려가 위나라 군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고 세력이 위축되자 낙랑군의 영향 아래에 귀속되었다가 5세기 광개토 대왕 때에 완전히 고구려에 흡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삼한입니다. 삼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백제 지역의 마한, 신라 지역의 진한, 가야 지역의 변한으로 연맹체를 형성합니다. 삼한도 왕이 아닌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곳은 재정분리 사회로 정치인은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제사는 천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삼한은 위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서로 이를 돕는 둘의 품앗이가 발달했고 제천 행사도 1년에 2번이 있었는데 씨 뿌리기가 끝난 5월에 5월제와 곡식을 추수한 뒤인 10월에 10월제가 있었습니다. 삼한 중 특히 변화는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외나 낙랑에 수출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고조선과 초기 철기 국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퀴즈 순서입니다. 퀴즈 1. 다음 국가 중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부여, 2번 고구려, 3번 옥저, 4번 동예, 5번 삼한. 퀴즈 2. 다음 초기 철기 국가 중 유일하게 재정분리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부여, 2번 고구려, 3번 옥저, 4번 동예, 5번 삼한. 다음 시간은 5강 제국의 형성과 발전 페르시아 제국 편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